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요. 네, 허민지 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여기 세종입니다. 아, 세종시군요. 야, 오늘 뭐 부산, 뭐 김해, 세종, 부평, 뭐 대구, 전국에서 광주, 네, 한평. 아, 네, 진짜 전국에서 오셨네요. 네, 허민지 강사님 그 동기들 네. 단톡방에 그 미소 셀카에 완전히 그 멋진 사진 완전히 야, 근육이 그렇게 있는 줄 몰랐어요. 네, 우리 허민지 강사님은 건강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저는 지금 사실 바디 프로필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침 아, 저녁으로 운동하고 있고요. 네. 또 요가를 가르치고 있어서 또 요가원에서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네. 네. 아, 바디 프로필 기대가 됩니다. 네네. 네, 네. 우리 이수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계신 곳은 어디예요? 저는 용인이고요. 저번에 수업 참여하고, 네. 예, 오전에 수업 있다 그래서 궁금해서 들어왔습니다. 잘 오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은 두 분의 강연이 다 우리 삶에 정말 소중한 걸 생각하게 하는 그런 강연이거든요.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아, 우리 안현숙 작가님 인사해 주셨네요. 안현숙 작가님 모두 반갑습니다 해주셨어요. 안현숙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현숙 작가님. 네, 그 보내주신 카톡 받았고요. 안현숙 작가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전체 순서 잠깐 소개하고 그리고 강연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2개의 강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PPT 잘 보이면은 한번 오케이 이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토요일 새벽을 깨워서 인생을 깨우는 DID 저자 특강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지금 다 자고 있고 우리 집 식구들도 다 자고 저 혼자 깨어 있어요. 옛날에는 제가 이거를 사무실 가서 했어요. 사무실 가서. 그래 막 4시, 5시에 일어나서 가서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아까 최홍규 대표님 말씀하시고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래서 코로나 확진돼 가지고 뭐 폐렴으로 갔다가 거의 죽을 뻔하다가 제가 병원에 일주일 있다가 퇴원했거든요. 그래서 요즘엔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집에서 하니까 너무 좋네요. 토요일 새벽을 깨워서 인생을 깨우는 DID 저자 특강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는 될 수밖에 없다. 나는 될 수밖에 없다. 될 때까지 할 거니까. 될 때까지 할 거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파도처럼 옵니다. 파도가 왔을 때 왜 나만 그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다 파도가 와요. 말을 안 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될 수밖에 없다. 될 때까지 할 거니까 외치면서 우리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자, 요것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 꼭 성공하실 표정입니다. 꼭 성공하실 표정입니다. 눈빛을 보니 눈빛을 보니 꼭 행복하실 눈빛입니다. 꼭 행복하실 눈빛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잘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평안해 보이는 사람,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 그런 사람하고 만나고 싶어 해요. 모든 돈이나 기회는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힘들수록 표정을 밝게 하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나하고 만나고 싶어 하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도 힘들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인상 쓰고 그런 표정으로 있으면 나도 같이 힘들어지니까. 여러분 힘들수록 꼭 표정을 밝게 하시고 눈빛을 반짝반짝하고 다니셔야 돼요. 어제는 제가 이 특별한 이 이메일을 받아가지고 잠깐 소개하고 지나갈게요. 안녕하세요, 송승 대표님. 저는 부산에 사는 50대 젊은 엄마입니다. 대표님을 알게 된 것은 아들의 방을 정리하다가 DID로 세상을 이겨라, 내 상처의 크기가 내 사명의 크기다 2권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저희 큰아들은 3월 임관을 앞둔 군인으로서 ROTC 수련회에서 대표님을 알게 되어 강의에 깊은 감명을 받아 책을 구입하고 현재는 2주간 해병대 훈련에 간 상태입니다.
책을 좋아하는 저는 아들이 읽지도 않은 책을 먼저 읽었습니다. 내 상처의 크기가 내 사명의 크기다를 읽으며 정말 마음이 따뜻하고 반듯한 분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디아이드로 세상을 이겨라는 책에 줄을 그으며 읽었고 나를 위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책을 좋아해 수많은 책을 읽었고 자기 개발서도 많이 읽었는데 내 삶은 좀처럼 바뀌지 않았습니다. 머리만 커졌다고 할까요? 생각만 많아지고 이 생각 저 생각 혼자서 하다가 실행해보지도 못한 일이 수두룩. 시도해서 실패한 일보다 하지 못한 일들이 더 후회가 되는 것을 50줄이 되어서야 느낌이 얼마나 상심을 했는지. 지나간 시간은 돌아가지 않는 것에 더 가슴이 시렸습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DID. 대표님 책을 읽고 꽂혀서 제가 처음으로 책 저자에게 메일을 다 쓰고 있습니다. 손편지에 과일 바구니를 보내야 하나? 메일이 더 빠른 방법이기에 먼저 용기를 내어 봅니다. 뜬금없겠지만 저는 책에서 배운 대로 저의 첫 DID니까요. 저는 화장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잘 될 리가 없지요. 내친 김에 대표님의 책을 더 사고 참고 문헌도 구입했습니다. 오늘도 DID를 외치며 사람들을 만났고 내일도 그러할 것입니다. 저도 대표님을 따라합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저희 아들은 이번 주 훈련 마치고 오면 대표님 책을 읽게 되겠죠? 대표님이 우리 아들의 멘토가 되어주시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3월에 해병대 소위를 임관하고 군복무를 시작하는데 제대 이후의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대표님의 책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어떤 책을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을 대표님도 잘 알고 계시죠?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다소 무례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저희 아들이 IBS 고무보트 타고 저체온증 걸릴 뻔했다는 말을 듣고 눈물이 나더군요. 오늘은 천자봉 등반을 했다고 했어요. 아들 자신의 몫이지만 엄마로서 아무것도 도와줄 것이 없어서 미안하기만 했습니다. 저는 50대지만 내 마음은 젊은이 못지않게 열정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아들에게도 힘이 되는 만남이 될 것 같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감사합니다. DID로 저는 어제와 다른 사람이 되었고 목표를 분명히 하고 달릴 것입니다. 아들도 대표님을 만나면 진로에 대한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거라 기대가 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장을 보내주시면 정말로 기쁘겠습니다. 이분이 며칠 전에 답장을 보냈는데 이메일을 보냈는데 제가 네, 자 음소거 부탁드릴게요. 좋았어요. 네, 제가 해드릴게요. 좋습니다. 이분이 며칠 전에 이메일을 보냈는데 제가 이메일 확인을 잘 안 해요. 어저께 본 거예요. 저 어제 답장을 드리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아들이 해병대 소위로 임관했는데 해병대 2주 동안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어저께 왔더라고요. 어제 아들하고도 통화했어요. 그래서 아들하고 제가 군대 가면은 계속 연락해라.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한번 만나고 이 어머니가 부산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하고도 더 만나고 부산에 가면 한번 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책을 읽고 작가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통화를 하고 만난다는 것은 굉장한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반가운 스토리라 같이 나눠드렸고요. 자, 오늘 디나시 기대가 됩니다. 111회고요.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려왔던 인생의 골든타임에 갑자기 인생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 임충렬 대표님, 제가 혼자서 리허설을 들었는데 너무 심장이 떨려가지고 제가 혼자 보기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DID 저자 특강은요 409회입니다. 언제 가장 즐거웠니? 우리 김남희 작가님이시고요. 상담을 받던 중에 언제 가장 즐거우셨어요? 이 질문을 받고 하염없이 우셨대요. 그리고 인생을 다시 돌아보고 새로운 삶을 사셨대요. 그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캐런 강사님이, 캐런 작가님이, 이분이 유럽 여행에 유럽 전 세계를 안 가본 곳이 없는 분이에요. 이 캐런 작가님 강연을 다음 주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착한 코칭 프로젝트 7기를 모집합니다. 착한 코칭 프로젝트는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혼자 해결하기 어려워요. 근데 전문 코치의 코칭을 받으면은 굉장한 인사이트를 얻고 문제를 해결할 길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착한 코칭 7기는요, 원래 코칭은 보통 1시간에 10만 원 정도를 받아요. 보통 코치님들이 이걸 5번 코칭을 해드리고 2번 저하고 이현주 코치님 특강을 해요. 그러니까 총 7회예요. 7회. 총 7회인데 그럼 70만 원이에요. 근데 이거를 착한 코칭으로 해서 20만 원에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코칭을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죠. 코칭 해보고 싶은데 해야 될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 요거 경험해보세요. 요거 5번 코칭하고 2번 특강 듣고 20만 원에 진행되는 거니까 그리고 코칭 일정은 전문 코치하고 1대1로 매치가 돼요. 1대1로 2분이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1대1로 전화나 줌으로 합니다. 그래서 요 코칭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연락을 톡을 주세요. 그럼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는 잘못 올라왔네요. 지금 117기는 모집이 끝났어요. 모집이 끝났고요. 119기 토요일 반이 이 평일에 안 된다는 분이 많아서 지금 토요일 반이 지금 생겼어요. 그래서 토요일 반이 4시 반부터 4시부터 6시 반까지. 그래서 토요일 반이 있으니까 혹시 토요일 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되고요. 네. 네. 요 정도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렇게 해서 공유 중지를 하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나 씨, 우리 임충렬 강사님인데요. 야, 제가 진짜 혼자 리허설 강연 들으면서 제가 너무 이 마음으로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야, 역시 인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구나.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임충렬 강사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먼저 화면 공유부터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잘 보입니다. 슬라이드 쇼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네, 좋습니다. 이제 안녕하세요 소개받은데도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나는 움직이기 시작했다의 임충렬 코치입니다. 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그리고 경제 위기 장기화 그리고 국제 정세 등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말 아침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 모두 성공하실 분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이 2019년 저의 인생의 최대의 고비가 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전환점이었죠. 사진 보이시나요? 네. 사망률 20%에 가까우는 지중막하 출혈, 즉 뇌출혈입니다. 뇌출혈로 쓰러지게 됐습니다. 제 친구가 찍어준 사진인데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이런 사진을 찍었느냐고 물어보니까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너무 위독해서 숨이 붙어있는 마지막 모습일 것 같더라. 그래서 그 마지막 모습을 간직하고 싶어서 사진을 찍었다라고 해줍니다. 이 사진을 저한테 주었습니다. 아직도 저는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 기복이 조금 심해요. 뇌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 하다가 울컥울컥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제 감정을 좀 다스리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피곤해서 괜찮아 하고 외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괜찮아. 하실 수 있으시죠? 네, 괜찮아. 네. 예, 병원에 있으면서 저는 이제 편마비로 이제 중추 장애인이 됐습니다. 그래도 왼쪽 편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는데요. 사회복귀가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걷지도 못하고 팔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사회복귀란 있을 수 없는 일이라서 그럼 어떻게 하면 제가 사회복귀를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알게 된 게 삶에도 주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황기가 있으면 침체기가 있고 침체기가 있으면 다시 호황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쓰러지기 전이 호황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호황기를 잘 보냈어야 되는 건데 그 호황기 때 너무 자만하다 보니까 제가 침체기가 너무 심하게 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또 지금 이제 침체기이니까 그러면 호황기가 있을 것이다. 그럼 호황기를 위해서 뭔가를 하자. 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럼 무엇을 할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요. 기회의 신 카이로스라는 이 기회의 신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옆에 그림을 보시죠. 참 재미있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앞머리는 무성하고 뒷머리는 대머리고 발에는 날개가 달린 모습을 한 신이 카이로스랍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사람들이 지나가면 나를 절대 붙잡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발에 날개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한 것이다. 이게 바로 기회랍니다. 그래서 기회는 언제나 얼굴만 비추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날아가 버린다는 그런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담았다, 이런 모습이었다고 알려주던. 그래서 기회는 준비된 자의 것이라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병원에 있었을 때는 이제 코로나 기간이어서 어디 외출이고 뭐 할 수가 없어서 하루 종일 TV만 보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제 그때 TV에는 항상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너무 어렵다, 그런 뉴스들만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채널을 틀어보니까 어떤 분은 그 코로나가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장의 발판이 돼서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일 때 어떤 누군가는 그걸 기회의 발판으로 삼는구나. 그래서 나도 준비하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과연 뭘 준비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또 고심을 하게 되었죠. 그 첫 번째가 바로 환경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두 가지 시각을 갖고 있다, 환경에 대해서. 첫 번째는 내 생각인 주관적인 시각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객관적인 시각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환경을 본 시각을 알게 됐는데, 제가 이제 병원에서 1년 정도 있다가, 대학병원에서 1년 정도 있다가 2020년에 아주 크나큰 의사소견을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다 죽었대. 그래서 평생 휠체어 생활을 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대학 교수님은 집을 개조할 계획을 세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저는 두 가지 생각을 갖게 돼요. 하나는 첫 번째는 주관적인 생각. 그 의사소견이 신경이 죽어서 영혼이 걷지 못한대.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힘들게 재활을 해야 할까? 라는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재활치료사는 저의 주관적인 생각과 정반대되는 객관적인 시각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더 심한 사람도 걸었어요. 힘들어도 일어나세요. 라고 얘기죠. 전 여기서 주관적인 시각과 객관적인 시각 중에 어느 시각을 가져야 될지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공부했던 것처럼 객관적인 시각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 보는 것처럼 벽을 기대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 후들후들 걸린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를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도저히. 그래서 뭔가 더 큰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자.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그냥 좋은 운동이라 해도 계단 오르내리자. 그러니까 제가 있던 병원이 13층짜리 병원이었는데요. 매일 1층부터 13층까지 이렇게 계단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의료진 모르게 올랐습니다. 의료진이 나중에 알았을 때 다들 위험하다고 못하게 말려가지고요. 의료진 몰래 매일매일 13층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의료진들이 그럼 계단 오르지 말고 차라리 이제 러닝머신이라고 말하는데 병원에 트레드밀이 있습니다. 조금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러닝머신보다 속도가 좀 낮은 건데요. 이걸 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것도 타고 계단도 오르고 그렇게 해서 한 달 넘게 이제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걸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보상작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몸의 근육이나 관절의 힘이 약할 때 그 주위에 있는 다른 근육들이 움직여서 어떤 특정한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좀. 우리 두뇌는 두뇌 신경 가속성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제가 뇌를 수술했기 때문에 뇌 일정 부분이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죽은 뇌 옆에 있는 뇌들이 그 죽은 뇌의 역할들을 같이 도와줘서 하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더 열심히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정말 감명받았던 기사인데요. 추신수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2020년 9월 22일 시즌 마지막 경기에 추신수가 기습번트를 쳤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별거 아니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추신수는 부상으로 인해 이날 경기에 출전하면 안 되는 선수였습니다. 방망이를 둘 수 없을 정도로 심한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추신수 선수가 나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복귀전을 치르는 건 어리석은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젊은 선수들에게 내가 얼마나 야구를 좋아하는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컸다. 추신수 선수는 이 마음이 너무 컸다 보니까 몸이 보상작용을 해준 거예요. 스윙을 할 수 없지만 번트 칠 수 있는 자세를 몸이 만들어준 거죠. 저는 이 추신수의 이런 모습을 보고 그래 열심히 하자. 더욱 열심히 하자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상작용이 있다는 것이 있다니까 모든 것은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대로 하자. 나는 될 수밖에 없다. 왜? 될 때까지 할 거니까. 그리고 제가 요즘에 하는 이제 긍정학원이 온 우주가 날 응원한다. 이런 생각들 갖고 모든 것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자. 나의 몸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뛰어나다라는 생각을 갖고 뭔가 또 이제 새롭게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운칠기삼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운이 70이고 재주가 30이다. 그러니까 모든 일의 성패는 운에 달려 있다라는 얘기예요. 저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좀 또 슬럼프를 얻게 되었어요. 그러면 나는 운이 없는 사람인가? 운이 없어서 이렇게 아프고 어려운가? 이런 슬럼프를 겪게 돼요. 이제 그러다가 한 책을 보게 되는데요. 그 책에는 이런 표현이 있죠. 운은 하늘이 주시는 거다. 그렇지만 그 하늘의 뜻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 운을 갖기 위해서는 사람의 관계를 가져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인간관계에 좀 더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인간관계를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할까 고심하던 끝에 생각할 건 이거죠. 저를 이게 슬프고 어려울 때 항상 저를 웃게 하는 제 딸이 있습니다. 제 딸을 위해서. 그리고 제가 2년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저를 버리지 않고 저를 끝까지 저를 지켜줬던 저의 와이프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끔 저를 도와주신 우리 송수영 대표, 그리고 이런 강의의 기회를 주신 우리 송수영 대표를 위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살아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운이란 인간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게 되었냐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의료진들로부터 이제 많은 이제 칭찬과 격려의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문자로 어떤 분이 이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괜찮아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맞아요. 괜찮아요. 그냥 일단 화면만 봐도 돼요. 소리가 안 나오시나요? 네네. 그림만 봐도 돼요. 소리는 안 들렸는데, 네. 지금 이게 나이키 광고인데요. 네. 그러니까 행동하자.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를 위해서 행동하자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전에 학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학원 운영하는데, 그럼 운영하면서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현 시점에서는 도저히 이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변화를 이제 받아들이고 뭔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운이란 사람이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 고심고심 하다 보니까요 한 교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진로 코칭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로 코칭을 위해서 자격증이나 수료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 코로나가요 어떤 분한테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면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제 이런 자격증이나 수료증을 받기 위해서는 어딘가를 이동해야 돼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이제 줌 수업으로 바뀌다 보니까 저도 집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환경이 누구에게는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큰 차이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격증 수료증을 받게 되었고요. 또는 사람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을 통해서 저는 이제 동영상도 스튜디오에 가서 동영상도 찍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돼서 진로적성 코디네이터로 제가 도약을 하고 있는 중에 또 출판사에서 또 출판 계약 말씀, 진로와 관련된 책을 한번 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출판 계약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제 빼앗긴 건강을 찾는 그날까지 주어스도 뭐든지 할 겁니다. DID를 할 겁니다. 자, 그렇게 돼서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전 2년 전에 휠체어에서 너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다시는 걷질 못할 것이다. 라는 의사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는 좀 뒤뚱뒤뚱한 모습이지만 전 스스로 걷습니다. 이제 2년 동안 이제 앞으로 2년 뒤면 저는 저희 딸내미가 지금 작년에 마라톤에 이제 참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딸내미가 그러더라고요. 아빠도 꼭 같이 다음에는 마라톤 참가하자고. 전 2년 뒤에 저희 딸과 함께 이 마라톤에 참가할 겁니다. 음. 괜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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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반드시 성공하실 겁니다. 저도 DID 하신다면 그 성공을 저 미리 축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인생 스토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임채영 강사님, 네. 공유 중지 한번 해주시고요. 네. 네. 지금 지금 말로 표현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 지금 채팅창에 임충렬 작가님 축하드립니다. 멋지십니다. 응원합니다. 임충렬 강사님 최고예요. 마라톤 참가하실 때 응원 가고 싶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메시지 남겨주셨고요. 네, 우리 허민지 강사님. 네. 허민지 강사님, 우리 같이 강코 114기 하시고 오늘 네, 강연 네, 네. 들으셨는데 어떤 마음이 들이드셨어요? 너무너무 여기까지 잘 이겨내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같은 동기로 만나 뵈서 좋은 인연을 맺게 된 것, 정말 사람이 운을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임충렬 강사님을 만난 게 저의 또 하나의 운을 만들어가는 좋은 인연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꼭 따님이랑 같이 마라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화이팅! 응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이수연님. 네. 네, 강의 듣고 강의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예. 강의 잘 들었고요. 그 딸도 너무 예쁜데 저는 아빠가 돌아가셔가지고 참 아빠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신 것만으로도 딸한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채팅창에 난리 났어요. 네, 이현숙님, 일하다 멈추고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있으시네요. 정말 감동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임충렬 열사님, 임충렬 열사님 존경합니다. 반드시 모두 다 이루실 것입니다. 격하게 응원 지지 올립니다. 덕분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박원재 강사님, 함께 했음이 저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이명 강사님 대단하십니다. 딸과 마라톤 한 날이 있으리라 응원합니다. 우리 박채우 강사님 마라톤 꼭 성공하실 거예요. 네, 우리 박채우 강사님. 네. 네, 우리 박재우 강사님도 사실 우리 임충렬 강사님하고 비슷한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강연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지금 임충렬 강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랑 너무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지즈마카 출혈이었고요. 지금 왼쪽 편마비로 지금 뇌병변 장애인이 돼가지고 네. 힘들었었는데 저도 지금 많이 극복을 했고 또 중간중간에 그 송수영 대표님이랑 뭐 책들을 통해서 많이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요. 이제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응원드리고요. 저도 들으면서 눈물 나가지고요. 힘들었어요. 네, 박채우 강사님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박재우 강사님도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었는데 비슷한 우리 임충렬 강사님 비슷한 일을 경험하고 지금 네, 장애인이 되셔가지고 계속 지금 도전하고 공부하시고 계속 같이 도전 중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정말 같이 다시 절망에서 일어날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임충렬 작가님의 의지와 힘찬 도전에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최태훈 강사님 2년 후 딸과 함께 마라톤 달리는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좋은 일만 있으실 겁니다. 네, 임충렬 강사님 너무너무 잘 견뎌주셨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처음부터 분도 힘들지만 이렇게 쭉 있다가 중도의 장애인이 되신 분들도 그 상실감이 너무나 크거든요. 근데 우리 가족들하고 또 본인의 또 이렇게 의지로 잘 이렇게 지금도 사실 계속 재활 훈련 치료 중이시고요. 그래서 임충렬 강사님이 본인이 그 도전하는 모습 자체가 그걸 보고 계신 분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래서 임충렬 강사님 앞으로 책도 쓰시고 이렇게 줌으로 또 줌이 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줌으로 강연할 수 있으니까 강연 기회를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임충렬 강사님 강연 의뢰하실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충렬 강사님 다른 곳에 가서도 오늘 들려준 스토리를 들려주시면은 힘들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희망을 얻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김남희 작가님. 네, 네, 우리 임춘혁 강사님 강연 들으셨는데 어떤 느낌들이 드셨어요? 가슴이 뛰는 강연이었습니다. 네. 정말, 어, 그러니까 눈가가 촉촉해지다가 내가 강연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네, 웃으면서 강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살아주시고 저희에게 희망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그 병원 복도에서 또그 13층을 오르내리시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내가 처한 그러니까 누구든 희망이라는 말보다도 누구든 나 자신을 이겨내고 또 나를 믿고 나아갈 때 임충렬 작가님처럼 이렇게 우뚝 설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우리 DID 첫차 저자 특강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김남희 작가님. 계속해서 기업에서 좋은 기업들에서 전문가로 이렇게 직장을 다니다가 상담 중에 언제 즐거우셨어요? 이 질문을 받고 그렇게 눈물이 나셨다는데, 네, 과연 그 질문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또 그 질문에 어떻게 반응을 하셨는지 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김남희 작가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라미입니다. 김라미라는 이름도 있지만 라미 작가라는 이름으로 2020년 10월부터 그렇게 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불렀던 것은 제가 꼭 작가여서가 아니라 잠시만요. 작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작가라고 저 자신을 부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불러주자 제가 작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1년 정도 걸렸는데요. 올해에 책이 나왔어요. 네, 그 책이 나오기까지도 내가 어떻게 책을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좀 두려웠어요. 내가 이렇게 송수영 작가님처럼 훌륭하신 작가님들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문장 하나하나 생각 하나하나들이 모여서 책이 되고 내가 됐던 것이에요. 제 책 앞에는 나를 위한 순간을 느끼고 나를 위해 하는 모든 선택이 나를 이룬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화면이 안 넘어가네요. 네, 네. 그 말이 나오는데 정말 제가 저를 위해서 하는 모든 선택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했던 것 같아요. 이 자리라는 거는 여러분들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는 메타버스 세상에서 푹 빠져서 살고 있어요. 지금 글로벌 메타버스 개발원 부원장 뭐 이런 것보다 저는 한 20년간 직장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중에 15년은 직장맘으로, 네, 워킹맘으로 살고 있었는데요. 2020년도에 코로나가 닥치면서 좀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재택근무를 하다가 이제 회사에서 이제 인원 감축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것이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번뜩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을 또 박차고 나왔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요. 그럴 때 느꼈었던 것들을 책에도 좀 썼습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때 생각한 게 책이었어요. 내가 책을 좋아했고 그리고 언젠간 쓰겠다 했는데 이런 기회를 갖고 내가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막막하게 그냥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이 페이지에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저의 과거와 저의 현재 그리고 2021년도에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드로잉 강의를 하게 됐고요. 저는 IT 회사에서 보시다시피 IT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해왔었는데 제가 드로잉 강의를 하다니 라고 친구들한테도 내가 드로잉 강의를 해 하면서 그래서 그런 이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물론 다 작년에 한 거예요. 회사를 나오고 나니까 이곳이 내가 사는 곳이 다가 아니었다는 것을 또 느끼게 되었고요. 감성시를 엄마하고 같이 온라인으로 줌 수업으로 배우게 됐어요. 엄마 메타버스는 안 하세요. 왜냐하면 메타버스 타면 멀미 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감성 시쓰기는 엄마가 시쓰기도 좋아하셔서 시쓰기 하시는데 줌 수업을 들어오셔야 되는 게 가장 큰 도전이었어요. 수업하기 전 일주 전부터 줌을 설치했나 잘 나오나 여러 가지를 점검을 하면서 엄마랑 같이 이 화면 보면서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들였는데 수업하는 당일날 또 안 되는 겁니다. 처음이 어렵지 그 부분만 넘으면 되는데 엄마가 나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 2005년도에 뇌출혈로 쓰러지셨었거든요. 네. 그 후유증이 계속 남으셔서 이게 화면 많이 보는 것도 좀 힘드셨어요. 근데 그 엄마를 온라인 세상으로 들여오고 싶어가지고 그런 일을 하다가 또 시집을 또 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들이대는 이 자세를 우리 송수영 작가님 특강으로 듣게 된 것이 저에게 큰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 소개장은 이렇게 되고요. 오늘 제 책은 언제 가장 즐거웠니라고 옛날을 바라보게 하는 책 같은데요. 나중에 결론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 직장에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어요. 저는 그 복지 혜택 같은 거는 꼭 챙겨서
갖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내가 뭐 난 잘 살고 있는데 뭐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일단 복지라고 하니까 일단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다가 울고 나왔던 거예요. 송수영 작가님이 그 소개해 주실 때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당황스럽더라고요. 원래 잘 울기는 하는데 전혀 준비가 없었거든요. 영화관 갈 때도 슬픈 영화 같으면은 손수건을 준비해서 갑니다. 근데 전혀 그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근데 상담사 선생님이 언제 가장 즐거웠는지 떠올릴 수 있느냐 그런 말을 했을 때 머릿속이 진짜 하얘졌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눈물이 펑펑 나오는 거예요. 난 왜 즐거운 순간도 떠올릴 수가 없는 사람이지? 나 분명히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자괴감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상담실에는 크리네스 티슈가 비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네, 그것이 어찌나 위험이 되든지 네, 또 혼자가 아니라는 이 느낌 그리고 괜찮다 울어도 괜찮고 떠올리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그런 어, 깨달음을 가지면서 찾기 시작했어요. 과연 내가 왜 즐거운 순간이 떠오르지 않는 사람이 되었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나는 누군가가 나에게 즐거운 순간을 떠올리라고 할 때 딱 떠오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내가 뭔가를 좋아하는가, 네, 어떤 때 내가 진짜 웃을 수 있는가를 생각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에게 이제 힘과 즐거움을 주는 활동이 드로잉이었어요. 제가 드로잉을 잘해서 이 드로잉을 하자라고 했던 거는 아닌데요. 대학교 때 친구 따라서 동아리에 가게 됐어요. 네, 그림 그리는 동아리였는데 그 친구는 뭐 미술학원도 다녔고 뭐 다른 친구나 선배님들도 잘 그리시는 분들로 이제 모아져 있었는데 제가 제일 잘 못 그려서 늘 나는 왜 이렇게 그림을 못 그릴까? 잘하고 싶은데 네, 그런 생각을 갖고 거의 한 20년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언제 가장 즐거웠니 이런 물음에 딱 현타가 오면서 그래 해보자. 내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계속 생각을 했었던 거니까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로잉 여행이라고 했는데요. 네,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여러분들께 이제 드로잉 놀이를 하자는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준비물로 종이와 펜을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준비가 안 되셨다면 옆에 휴지라도 네, 찾으셔서 네, 그러니까 작은 공간만 있으면 돼요. 이거는 제가 드로잉 강의를 하거나 특강을 할 때 꼭 같이 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종이가 준비가 되셨으면 채팅창에 1번이라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열일하는 줌 채팅방입니다. 네. 그래서 다 준비가 되셨군요. 그러면 저 역시 준비를 했고요.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 화면 공유를 잠시 중지를 할 거예요. 화면에 보이는 사람을 그리는 겁니다. 근데 이 아침부터 왜 사람을 그리라고 하지? 그런데
규칙이 있어요. 이 규칙을 안 지키시면 안 됩니다. 네, 화면만 보고 종이를 내려다보지 않고 그리는 거예요. 다 그린 후에는 본인이 그린 그림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전에는 절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동화책에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그거 생각나시나요? 네, 돌아봤을 때 어떻게 되나요? 네, 돌이 됩니다. 그렇게 굳어버리는데요. 그렇게 굳지 않기 위해서는 화면만 보고 그리는 겁니다. 네, 종이를 내려다보지 않는 거예요. 네, 하실 수 있겠죠? 하실 수 있으시면 하트.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 화면을 안 켜신 분들은 그릴 수가 없는데 뭐 꼭 다른 사람을 그려야 되는 건 아니고 화면에는 제 모습도 있고 본인의 모습도 있잖아요. 본인을 그리셔도 되고 또 우리 잘생긴 송수용 작가님 그리셔도 되고요. 네,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이걸 누구를 그렸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안 밝히셔도 돼요. 누구 그렸는지. 잔다고 늦게 자면 불안 끄면 안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리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다 보면은 여러 사람을 그리고 싶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 3분 정도 그리시면 딱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르게 그리실 수 있는데요. 또 얼굴만이 아니라 네. 다 그린다면 보셔도 되는데 소리를 켜놓고 그리시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그것이 좋아요. 지금 어떤 작품이 나올지 또 기대가 됩니다. 제가 화면을 보고 있는데 눈이 자꾸 아래로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렵네. 네. 우리 최원교 선생님 웃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미소가 너무 아름다우세요. 지금 그리는 거죠? 네, 그리시는 거예요. 네, 그리라고 사인을. 예. 사인을 제가 안 드렸군요. 네네네. 보통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기 계셨군요. 네, 거의 다 그리고 계셔요. 네, 지금 그리시면 됩니다. 웃음이 너무 멋지세요. 우리 박원재 선생님, 네, 그 웃음이 아주 활짝 웃으시는데 눈이 자꾸 아래로 가요. 네, 한 번 정도 그리셨으면 아래를 보셔도 됩니다. 본인의 작품을. 네. 거의 이 그림을 그리시다가 다 하나 둘 그리고 밑을 보시게 되면 우리 최원교 선생님처럼 박장대소를 하게 되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는 또 저희를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신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찍으셔서 카톡방에 공유를 해주실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지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이런 분이 계세요. 특히 그림 전공하신 분들은요, 이거 진짜 잘 못하십니다. 네, 이것도 능력이에요. 네, 왜냐하면 잘 그리려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저희한테 많이 있거든요. 늘 미술 시간에 보면 잘 그려야 되고 그리고 점수를 받는다는 그 생각에 굉장히 몸과 마음이 굳어집니다. 네, 그런데 그 부분을 좀 깨트려 드리는 그런 그림. 근데 이지혜 선생님은 이지혜 선생님은 너무 잘 그리신 거 보니까 미국을 못 이기신 건지 아니면 타고난 타고난 소질을 갖고 계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그렇게 보여주시면 잘 안 보이시는데요.
네, 제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를 알려드리면서 그 앱을 추천을 해드리는 게 있어요. 네, V 플랫이라는 네, 앱인데요. 이걸로 찍으면 이렇게 펜으로 그린 그림들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찍히는데요. 지금은 아마 준비가 안 돼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찍으시고 우리 DID 방에 올려주시면 다른 분들이 오늘 무슨 일이야? 라는 생각을 또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근데 이름은 네, 누가 올린지는 다 아니까 그러네요. 저는 이렇게 그린 그림은 꼭 연월일을 써놓습니다. 또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 그림을 보면 용기가 나실 거예요. 잘 그리네. 네. 그리고 굉장히 꽉 찼어요. 제 아이패드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준비하시는 동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그림을 저는 그 피카손 그림, 그 똥손에서 피카손 대기라는 네, 그런 이름으로 활동을 네,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작품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작품을 같이 보면서 네, 감상하는 시간 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어떡하지? 우리 대 작가님 저자 특강에 가야 되는데 준비를 못 하겠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 저는 예, 즐거운 것을 해야 예, 웃음이 나고 말이 나오는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 송수용 작가님이 그리신 건데요. 네, 멋집니다. 이 마음이 맑은 분의 그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V플랫이라는 앱을 설치하시고 한 번 더 찍으셔서 디지털화해서 경매에 붙여도 좋을 만한 네,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누구를 그리셨는지는 비밀이죠. 네, 이 그림은 누구를 그리든지 간에 상처를 안 받아요. 보통은 나 좀 그려줘, 뭐 캐리커처 그려줘 이렇게 했을 때 날 그렸을 때 딱 보고 이건 내가 이렇게 생겼어? 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린 그림은 어떻게든지 다 작품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박재호 선생님이 그리신 그림, 네, 지금 네, 또 독특한 작품 세계를 갖고 계십니다. 박재호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 찍어두시고 여기에 이름하고 이제 이 사인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의 첫 번째 피카손 작품이기 때문에 네, 아주 소중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원장 선생님이 그리신 그림인데요. 지금 그 눈과 코가 입이 제대로 붙어 있는 그런 네, 그림인데요. 엄청나십니다. 네. 또 그리셨네요. 이게 한 번으로는 안 되겠죠. 너무 재밌는 그림이어서요. 네. 이 그림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활동이에요. 강의를 하시거나 또 가족 모임을 해도 좋아요. 가족 모임 해서 둘씩 짝을 짓거나 뭐 해서 그려주기, 서로 그려주기, 이것도 눈을 마주치면서 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요. 또 그다음 작품, 네, 이머금 작가님. 네, 역시 작가님이시라 그런가 이게 뭐 누군지 다 아시겠죠? 아, 네, 이거는 보고 그린 거 아니야? 네, 너무 잘 그렸는데. 이머금 작가님 그 변론이 필요하겠습니다. 보고 그리신 거 아닌가 하는. 네. 네, 소리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정수영 대표님 그랬어요. 네, 아, 그러니까 밑에 보고 그린 거 아니에요? 보고 그랬어요. 네, 이런 고백의 순간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떻게 그 홍수영 대표님을 그리는데 안 보고 그냥 그릴 수 있을까 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네,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네, 멋집니다. 이렇게 그 특징을 잘 잡아주셨네요. 네. 물론 실물이 더 멋지고 또 화면이 더 멋지실 것 같아요. 화면보다 실물. 그죠? 근데 이머금 작가님의 작품도 네, 멋집니다. 그리고 홍희자 선생님의 작품, 우리 네, 웃고 계시는데요. 네, 이 웃는 마음이 잘 담겨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네, 이 피카소 그림을 이제 그리다 보면은 그 분의 마음이 담겨지는 것 같습니다. 네,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건 저네요. 네, 저도 이렇게 어디 숨고 싶은데요. 네, 제가 이거 수염 아니고 이제 옷을 그린 거예요. 네, 제일 위에 있는 거. 네, 이렇게 네, 저도 많이 이 활동을 해보지만 늘 이런 모습이에요. 네, 그러면서 하나하나 보면 다시 찍으셨군요. 네, 멋집니다. 이 하나하나 보다 보면은 네, 우리들의 모습, 네, 그리고 또 우리들의 욕망도 나타납니다. 잘 그리고 싶은 욕망, 네, 이게 나타나는데 이 그림을 그려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 그리고 다른 분들이 느끼시는 부분들은 아마도 내가 나도 그릴 수 있구나, 나만의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 그리신 그림은 이 전 세계, 이 우주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림이거든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려주시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이제 그 두고두고 보면서 웃을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오늘 그리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셨는지. 우리 송수영 작가님은 이 그림을 그려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네, 이거 처음엔 겁이 났고요. 이거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리지? 겁이 났고, 그리다 보니까 어차피 안 보이는 거,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려보자. 그런 마음이 들었고, 다 그려진 걸 본 다음에는, 생각보다 이게 잘 나왔네. 그런 마음이 드네요. 네, 정석입니다. 생각보다 잘 그렸고, 나에게 이런 재능이? 라는 생각도 네, 드셨을 것 같아요. 또 한 분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 홍희자 선생님은 어떠셨나요? 너무 좋았어요. 안 보고 그린다는 게 제가 그림을 정말 못 그려서 항상 낙제였거든요. 그런데
겨울 방학 때 우리 6살짜리 손녀가 그림을 너무 좋아해서 같이 그려본 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고 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또 드로잉 수업이었으면은 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텐데, 제가, 네, 이 느낌을 갖고서 조금 더, 화면이 어디 갔을까요? 네, 오케이. 네, 지금 이제 저는 놀이라고 표현도 하고 또 작품이라는 말도 하고 이제 이 놀이는 나도 피카소다라는 이제 제가 제목을 붙인 거예요. 다른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했었던 활동을 줌에서 제가 시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린 그림을 보고 피카소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이제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피카소는 91세까지 장수를 하신 아주 유명한 작가님이시죠. 존경하는데요. 그런 피카소마저도 내 시대는 끝났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 내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 뭐 똥손도 있고 금손도 있고 그러셨을 텐데 우리 모두가 오늘 피카손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대체 피카소는 어떤 그림을 그렸을까라는 생각, 물론 다 떠오르셨을 거예요. 워낙에 많이 보셨기 때문에. 피카소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사람이나 사물을 볼 때 여러 각도에서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이 그림도 뭐 이런 우스꽝스러운 그림을 그렸을까? 이 모델이 나였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물론 피카소는 보고 그렸습니다. 근데 우리처럼 안 보고 그렸으니 우리가 더 그 레벨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떠세요? 즐거우셨나요? 네, 내가 네. 하는 모든 네. 것들이 고맙습니다. 모든 것들이 작품이다라는 이제 결론까지 저는 가는데요. 이런 즐거운 순간 또 생각을 하다 보니 즐겁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내가 슬플 때도 있고 또 화날 때도 있고 뭐 짜증날 때도 있고 그런데 과연 즐거운 것만 생각해야 되느냐?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슬플 때는 펑펑 우는 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보면은 내가 그렇게 펑펑 울 수 있었어 라고 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순간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순간이 언제 가장 즐거웠나요? 라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실지도 궁금합니다. 네, 만약에 저처럼 즐거운 순간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찾으면 됩니다.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데요. 과거만 바라보고 나는 왜 그럴까? 네,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앞으로 전진이 안 돼요. 그래서 찾아가면 되는 거고 만약에 지금 떠오르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나는 대체 누구인지부터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누굴까? 나는 김란희.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러잖아요. 네, 대체 누굴까라는 거를 아직까지도 찾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순간에 좋고 어떤 순간에 슬프고 화나고 그런 저를 찾아가고 있는 여정의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괜찮다라는 말씀 우리 임충렬 작가님이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요. 괜찮다라는 말이 정말 괜찮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난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토닥토닥 이렇게 토닥토닥 한번 해보세요. 토닥토닥 난 정말 괜찮아. 네, 이런 괜찮다라는
말, 그리고 내가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는 이 순간이 정말 저에게 힘이 되고 위안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면서는 이제 온라인 취미 강좌, 뭐 온라인 강의부터 탐색해 본다 이런 것을 썼는데요. 그러다가 송수용 작가님을 특강을 만난 거예요. 이 특강을 만나기까지는 제가 독서 모임을 아침에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독립을 하고 이 세계를 탐색을 하다가 어떤 분들이 또 이 세계의 그 따라가고 싶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내가 모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몇몇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DID 송수영 작가님이셨거든요. 이제 모르시겠지만 독서 모임에서 이제 마칠 때 이 뚫고를 아시는 분 네, 외치면서 뭐, 뭐 나의 외로움을 뚫고 뭐 이런 뭔가를 깨트리고 싶고 극복하고 싶은 그런 거를 하나씩 얘기하면서 뚫고를 외치면서 이 손을 앞으로 내미는 그런 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대체 어떤 분이실까 꼭 만나고 싶다 했는데 그때 마침 특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또 오늘 네, 이렇게 송수영 작가님 방에서 특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참 좋은 인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들이대라는 그 말씀도 저도 들이댔네요. 어쩌다 보니까. 네, 책에 송수영 대표님의 그 특강을 보고 제가 그 강의를 듣고는 좀 강의 드로잉을 하고 또 정리를 해서 블로그에 올리곤 했습니다. 요즘은 좀 못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한 활동을 책에도 실어놨어요. 그래서 송수영 작가님의 이름이 들어가기도 하고 안 닮았지만 이제 그림도 들어갔기 때문에 네, 선사를 했는데요.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이 일상 힐링 여행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취미 저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많이 배웠어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이 좀 길고 그리고 아이들도 지금은 뭐 고2, 중2 올라가는데요. 그 당시에는 좀 어렸기 때문에 어디 학원을 다니고 집을 비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제 데생도 배우고 온라인으로 디지털 드로잉 배우고 그런 식으로 온라인을 많이 활용을 했고 지금은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어요. 언택트 시대, 뭐 코로나 시대 이러는데요. 집에서 뭔가를 하고 온라인으로 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 되었는데 이제 옛날부터 저는 온라인을 파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찾은 뭐 온라인 취미 강좌들 이런 것들이 저의 삶의 일부가 되었고요. 그것이 또 직장 생활에서도 그리고 지금도 역시 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즐겁게 했기 때문에 많이 오랫동안 할 수 있었고 그렇습니다. 이제 드로잉도 그렇고 또 영상 편집하는 것도 뭐 아이들이 커가면서 편집 많이 하잖아요. 이런 즐겁게 하는 것들 덕분에 회사에서 뭐 제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했는데요. 회사에서 뭔가 제품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든다든지 그런 거에까지 좀 이어지게 됐어요. 결국은 내가 무엇을 즐겁게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더 잘하고 또 즐겁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 이거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할 때는 잠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이걸 하는 게 맞는지 내가 나를 괴롭게 하면서까지 해야
해야 되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런 거를 한번 물어보셔야 되는 게 좋습니다. 네,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 혹자는 그럼 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라는데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나 자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네, 제가 데생을 배울 때인데요. 온라인으로 배웠어요. 온라인이지만 종이에다가 했는데 누구는 화실 가서 이렇게 우아하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베란다에다가 네, 화판을 펼치고 쭈그려 앉아가지고 좀 부끄럽긴 한데 네, 네, 이렇게 네, 그림을 시작을 했고요. 이때 그린 그 송아지, 네, 송아지는 이런 식으로 네, 그림이 나왔어요. 네, 그 연필로 네, 오, 이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그렸는데요. 네, 이게 털 하나하나 그린다고 와, 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그림은 제가 제목은 눈이라고 붙였거든요. 그 눈을 사람도 그렇고 송아지도 그렇고 눈을 바라보면서 네, 뭔가 교감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송아지는 만나본 송아지는 아니지만 그리면서 정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없겠지만 네, 중요한 것은 저의 네, 그림 속에 나타나 있는 네,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베트남에 여행을 갔을 때 그 굉장히 인상적으로 본 네, 곳을 네, 그린 것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를 보면서 이곳을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네, 지나갔고 누구랑 좋은 시간을 보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작년에 심리도 좀 배우긴 했는데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나 주면 안 되냐고. 이거는 디지털이기 때문에요. 여러 번 프린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캔버스에다 액자에다 해서 드렸는데 이거를 보면서 이제 상담하실 때도 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네,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물어보신다고 해요. 네, 그리고 네, 그걸 통해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해 나가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림도 이렇게 해석하고 또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활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림 에세이 모임이라고요. 여기는 딸하고 그때 6학년 예, 한창 그 사춘기일 때 딸하고 같이 갔어요. 가서 그 각자 네,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그린 다음에 몇 시에 모입니다 하면은 모이는데 어디 계셨었는지 다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쫙 펼쳐놓고 어떤 그림을 그렸고 네, 이야기를 하는 네, 그런 네, 모임이었어요. 이것도 저한테 굉장히 그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그리는 것도 좋지만 함께 모여서 또는 각각 그리고 함께 모이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았다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침 독서 모임을 제가 2020년도 12월부터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뚫고 했었던 그 독서 모임을 하면서 이제 그 독서 나눔을 하고 감정 나눔을 했어요. 제가 말하지 않는 순간에는 이렇게 그 그림을 그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왜 남희 작가는 맨날 머리만 보여줘? 왜 수그리고 있어? 보질 않아?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었는데 나중에 이제 오해가 풀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얼굴들을 계속 그려 나가면서 이제 저 나름의 힐링, 저를 찾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매일 다른 사람들이라는 Different Everyday라는 그런 이름으로 작년에
좀 전시회도 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은 제가 강연을 하느라고 못 그리고 있는데요. 손이 근질근질합니다. 네. 네, 이렇게 매일 그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궁금해진 거예요.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라는 생각, 네,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게 돼서 그러면 그냥 맛보기라도 한번 해볼까요? 이거 뭐 배워요? 라고 그랬는데요.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이제 드로잉 수업을 하고 3주 과정으로 한 6번 정도, 6기까지 진행을 했는데 네, 메타버스 때문에 잠시 멈춰 있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다시 부활해서 하겠다고 이제 그 약속을 하곤 하는데 이제 원성이 자자합니다. 왜 이렇게 안 하냐고. 네, 저는 그런데 제가 즐겨 하는 것이 이 드로잉이기 때문에 네, 또 다시 시작을 할 거고요. 네, 피카소 그림은 매번 시작할 때마다 피카손으로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이 장벽을 허무는 거죠. 내가 잘 그리는 거는 나를 위한 것인지 남을 위한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그런 의미, 그리고 나만의 것을 찾아야 된다. 네, 이런 것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송수용 대표님을 그린 건데요. 네, 아까 그 보고 그리신 임어금 작가님의 그림이 더 송수영 대표님을 닮은 것 같아요. 전혀 안 닮았죠. 네, 죄송합니다. 이 자리를 밀어서. 송수영 작가님이 이제 상처를 사명으로 전환시키는 DID 힘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인상이 깊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어려울 때마다 그냥 어려움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해결책을 찾아간다는 그 말씀을 듣고 나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또 그 과정을 책으로 쓰시고 또 잘 따라다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1년이나 지나가지고 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강의하실 때 본인의 추도사를 쓰라는 그런 주문을 해주셨었는데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난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왜 나의 추도사를 써야 되지? 네, 그랬는데 쓰기 시작하니까 진짜 울컥하는 마음도 들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그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추도사에는 저의 독자가 쓴 글을 추도사로 넣었어요. 존경하는 작가님 하면서 이제 저의 이제 소망을 써놓은 것이기도 하고 제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를 썼는데 이제 어떤 마음이었냐면 두 손을 꼭 잡아주던 그 온기를 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거를 쓰면서 가끔 또 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지 그리고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거를 해보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안 하셨다면 오늘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사랑합니다. 그리고요. 그러다가 제가 8시 25분인데요. 작년에 5월 13일에 팔을 다쳤어요. 그래서 5월 13일에 이렇게 집에 올 때 팔을요 이렇게 부여잡고 왔어요. 왜냐하면 여기를 다쳤거든요. 당황스럽더라고요. 보통 저 어릴 때부터 잘 넘어져서 별명이 반창고 아가씨였어요. 무릎에 반창고가 늘 붙여 있어서. 근데 그렇게 이제 이 넘어진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좀 나이 얘기는 그런데요. 약해졌나 봐요. 넘어졌는데 이 팔이 부러진 겁니다. 골절이. 근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일어나서 이게 넘어지면 다 이제 민망하고 창피하잖아요. 그것도 그건데
일단 팔이 좀 아프네. 근데 파스 좀 붙이면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약국에 가서 파스를 이제 붙인다고 화장실에 갔는데 팔이 안 올라가요. 진짜 아프긴 아픈가 보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근데도 전혀 차도가 없고 그래서 일단 이제 점심 약속 때문에 갔었는데 점심 다 먹었습니다. 팔을 이제 테이블에 놓고 그러고 팔을 이렇게 들고서 집 근처에 있는 정형외과까지 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응급실 가도 될까 말까 한데 네, 좀 웃기죠. 네, 사람이란 참 희한합니다. 일단 팔을 이렇게 들고서 지하철 타고 집에 와서 저의 또 이 잔머리는 집 앞에 있는 곳에 가야 통원이 좀 편하다 이런 생각으로 갔는데 네, 가서 네, 보니까 팔이 이렇게 금이 많이 갔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주가 드로잉 또 다른 기수 시작하는 때여가지고 고민했어요. 내가 이 팔로 어떻게 드로잉 강의를 할 것인가. 그러고 멍하니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똥손이나 나의 왼손이나 뭐 다를 게 있나 하고서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제 그려지는 거예요. 지금 봐도 잘 그렸네요. 왼손으로 그렸다는 오른손으로 못 그렸을 때는 뭐 저렇게 그려 하는데 왼손 나 팔 다쳤어요. 그리고 왼손으로 그렸어요. 하니까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글씨 연습도 하고 네 다쳤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응원하고 또 이제 격려를 해주셨어요. 오히려 이게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오른손으로만 하다가 평소와 다른 거를 할 때 이게 두뇌가 또 발달이 된대요. 역시 내가 잘 다쳤어. 는 아니고요. 네, 다친 건 좀 애석하지만 그래도 계속 이게 보니까 뼈는 이제 다시 붙을 것 같고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될 것 같으니까 일단 그 기간 동안은 왼손으로 해보자.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손, 오른손 이렇게 그려보면서 이름도 제가 2가지를 쓰거든요. 영어 이름도. 마침 오른손으로 한 거는 라미, R-A-M-I, 라이시라는 R이고요. 그래서 오른손일 때 사인은 라미라고 R로 쓰고 왼손으로 했을 땐 L로 써서 라미. 이거는 프랑스어예요. 아미가 모나미 아시죠? 내 친구. 아미가 친구란 뜻인데 라미 더 같은 거예요. 프랑스에서 친구, 왼손 내 친구이고 그동안 얘를 또 너무 쉽게 했구나 해서 왼손을 좀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왼팔 다쳤는데 지금도 팔을 완전히 다 올리지는 못해요. 한 70% 정도 올랐다고 보면 되는데요. 계속 뭐 운동도 하고 재활 치료도 해야 되는데 이 정도면 좀 약하죠. 몸을 잘 보살펴야 되는데 좀 게으릅니다. 그래서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거는 다 했습니다.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가 팔은 다쳤지만 입하고 손은 시끄럽습니다. 입하고 손은 살아가지고 드로잉도 하고 또 이제 동화구연도 배우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동화구연 하나만 이제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얘는 파란 감자라는 동화인데요. 짧아요. 파란 감자. 소리 안 들리실 수 아기 있겠네요. 감자는 땅 위로 올라가. 소리 들려요. 들리세요? 네. 하고 싶어서 수박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수박이니? 나 아기 감자야.
그래? 넌 많이 자랐니? 난 초록색이 됐어. 나도 몸 색깔이 감자색이 됐어. 뭐, 감자색? 토마토랑 참외도 얼마나 예쁜 색으로 변했다고. 아기 감자는 땅 위의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수박아, 누가 그렇게 예쁜 색으로 만들어주니? 해님이지. 아기 감자는 해님을 만나고 싶어서 땅 위로 올라갔어요. 영차, 영차. 아이, 눈부셔. 아기 감자는 살금살금 해님을 쳐다보았죠. 그러자 점점 몸 색깔이 변해갔어요. 그 녀석, 급하기도 하지. 너무 일찍 나와서 퍼렇게 됐구나. 이런 감자는 못 먹어. 이제 난 어떡해. 아기 감자는 엉엉 울었어요. 옳지. 이 감자는 내년에 다시 심어야겠다. 아기 감자는 울음을 뚝 그쳤어요. 내년엔 잘 참아서 꼭 뽀얀 감자가 돼야지. 파란 감자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네, 어떠신가요? 네, 제가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하다 보니까 동화구연까지 배우게 됐는데요. 뭐 신앙송도 배워보고 그랬는데 동화구연이 제일 재밌더라고요. 목소리도 지금 이 목소리도 있고 우리 김은정 선생님의 따님도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데요. 그 명절 때 되면 조카들한테 동화구연 해준다고 하면 저랑 별로 안 친했던 조카들도 이렇게 와가지고 또 들려달라고 네, 네, 유튜브도 공유를 해줬거든요. 네, 조카들 보여주라고. 자기 봤는데 또 듣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렇게 저를 여러 가지를 찾아가고 배우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재밌는 동화구연 영상도 만들고요. 네, 여기 이제 그림도 이제 간단하게 그려서 이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상황 또 어떤 기분일지라도 지금 나를 좀 나한테 귀를 기울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는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책도 역시 저 책 너무 두꺼워 내가 읽을 수 있을까 보다 일단은 해보는 거 그리고 들이대는 거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즐거움이 여기는 없다고 제가 단언하기는 어려운데요. 즐거움이 있다가 없다가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어느 순간에 즐거움이 사라진 그 마음 그런 순간이 있다 하면 그 마음의 공간을 한번 찾아보고 나를 되새기고 괜찮아 라는 그 토닥토닥 그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괜찮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게 맞는 것을 찾는 방법 이런 거는 저 같은 경우는 걸으면서 탐색을 해보고요. 골라보고 이 세상에 좋은 거 정말 많습니다. 골라보고 해보고 느껴보는 거 그리고 많이 시도하고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들 인생에서 정말 제가 인생을 논할 수 있는 건 아니긴 한데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바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많이 시도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어릴 때 내가 때묻지 않고 그 순수한 나였을 때 어릴 때라고 하면 과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과거를 돌아본다는 의미보다는 내가 순수하고 그랬을 때 어릴 때 좋아했던 것을 기억을 해보면 아마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성인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릴 때 그렇잖아요. 뭐 피아노를 배운다 그러면 마지못해서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그때는 내가 잠시 멈추고 싶어도 할 수 없는데 우리는 다 자랐기 때문에 이제 마지못해서 하는 것들이 있다면 잠시 멈추어 보고 그런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멈춘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중도 포기할 용기를 가져라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내가 하기 싫은데 하는 거 이거는 좀 지양을 하고요. 그래도 해야 하는 거는 꼭 하셔야 되지만 그 내가 좋다고 시작을 했는데 이거를 내가 완성하지 못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보다도 그런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완벽한 취미도 없고 완벽한 일도 없으므로 그런 잠시 멈추어 보고 또 포기도 해보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언제 가장 즐거우신가요?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공유 중지를 하기 전에 이제 언제 가장 즐거우신지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요즘에 그 후기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기 이벤트 3월 1일까지로 해놨는데요. 그 후기를 작성을 해주시고 그러면 한 분께는 고가의 높이 조절 투명 독서대 그리고 네 분께는 제가 그 디지털 그림을 미니 액자에 만든 게 있어요. 그거를 선물로 드리고요. 또 참여만 해도 초콜릿을 드리는 이런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언제 가장 즐거우셨는지 그런 생각을 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연 시간 내내 이런 잔잔한 어떤 신앙송을 듣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고 편안해지고 삶의 긴장감을 내려놓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우리 이지혜 선생님. 네, 네, 강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마음먹기에 뭐든 달렸구나 하고 또 그냥 마음이 계속 따뜻한 느낌이 엄청 많이 들어서 좀 울컥하는 것도 많았어요. 맞아요. 야, 저렇게 잔잔한 목소리로 이렇게 네. 아주 그냥 심장을 계속 지그시 눌러오는 듯한. 네, 마음을 좀 울리는 따뜻함이 엄청 많이 느껴졌어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모금 대표님. 네, 우리 라미 네. 작가님 강연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남미 작가님, 우리 계속 이게 커뮤니케이션 한 것 같죠? 근데 네네. 작가님은 이제 오늘 얼굴은 처음 뵈요. 이제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계속 이제 칭찬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야, 아까 송 대표님이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표현이 이런 표현하면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근데 저런 톤으로 저렇게 그냥 높지 않는 저런 톤으로도 얼마든지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걸 정말 오늘 느꼈고요. 그 그림 저도 우리 딸아이는 만화 작가고 우리 아들은 홍대 미술학과 가려는 거 말렸던 이제 엄마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이 우리 라미 작가님하고 많이 통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손자들도 지금 그림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앉아서 그림 하면 저걸 어떻게 그렸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라미 작가님 보면서 아이들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그 연극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동화구연. 동화. 했는 거. 아 저거 나도 저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도전감이 생겼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우리 채팅창에 이미연 강사님 조곤조곤 차분하게 강의 잘해주신 남희 강사님 강의 감사합니다. 드로잉도 잘하시면 구연동화 목소리 너무 이쁘세요. 늘 화이팅입니다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너무 감동적인 시간이었고요. 우리 라미 작가님 보면서 여러분 하고 싶은 일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동화 구연도 하고 그때 그림도 그렸잖아요. 근데 오른손이 다치니까 왼손으로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도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아있는 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50%를 잃었어. 그럼 50%가 남아있잖아요. 그 50% 가지고 하는 거예요. 90%를 잃었어. 90%를 잃었어. 그럼 10%가 남아있잖아요. 그럼 그 10%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90%를 잃으면은 그 잃은 걸 계속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잃은 걸 생각하면서 매일 술을 먹어요. 그러면 나머지 10%까지 그대로 죽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90%를 잃었을 때 남아있는 10% 가지고 하다 보잖아요. 그러면 놀랍게도 잃어버린 90%가 똑같은 모습으로 회복되지는 않지만 다른 모습으로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못 움직이고 오직 눈만 깜빡일 수 있는 분, 그분이 눈만 깜빡여가지고 책 한 권을 쓰고 책 한 권을 써내셨잖아요. 기호를 네. 정해가지고. 맞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토요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 눈을 뜨고 이걸 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귀로 이걸 듣고 계시잖아요. 이 자체가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돈을 다 잃어도, 건강을 다 잃어도, 사람을 다 잃어도 지금 나한테 남아있는 거 1%가 뭐지? 그 1%를 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안 되면 쉬었다 하고 그리고 또 다른 거 해보고. 그래서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찾는 일이에요. 모르잖아. 그러니까 찾는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제일 쉬운 거는 독서예요. 어떤 독서를 하냐? 우리 라미 작가님이나 이런 분들 책을 읽는 거예요. 나하고 다른 사람들이 쓴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쓴 책들을 많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다는 사람은 일단 도서관에서 한 달을 사르세요. 한 달을. 그리고 다양한 책들을 많이 읽어. 그럼 거기서 내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요. 그거부터 시작하세요. 그 책을 읽은 다음에는 행동을 하세요. 우리 라미 작가님처럼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카페 가서 알바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막노동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뭘 배워보는 거예요. 이런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인터뷰, 사람 인터뷰. 그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활동을 하면은 그 중에 자기가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이 질문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네, 오늘 두 분 강의 너무너무 감동적이었고요. 이게 너무 잘 이어졌어요. 네, 우리 임충렬 강사님 오늘 강의하셨는데 우리 라미 작가님 강의 듣고 또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네, 아직 아무 소거 안 됐어요. 네. 네, 마음이 따뜻했고요. 그러니까 언제 가장 즐거웠는지 돌이켜 봤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전 즐거움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 자신이 너무 슬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보니까 즐거웠던 일들이 너무 많았던데 제가 그 즐거웠던 것들 너무 높은 기준으로 맨날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없었던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또 강의 첫 강의 데뷔 강의 하셨는데 느낌은 어떠셨어요? 저희 와이프가 같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랬더니 이게 다음번에 꼭 저기 마라톤 뛰라고 어떻게 할 거냐고 뭐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다음번 마라톤. 마라톤 뛸 때 어떻게 할 거냐고. 아,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부터 이제 계획을 짰거든요.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할 건지를. 예.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제가 해야 될 거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네. 자, 그 대신 또 마라톤 약속했다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 하면 안 돼요. 우리 라미 작가님 얘기했죠. 중도 포기할 용기.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말고 차근차근 하다가 나중에 뭐 마라톤을 풀코스를 뛰는 게 아니라 뭐 거기 가서 또 10m, 100m만 함께 가도 되니까 그 마음을 하셔도 돼. 네, 그 마음을 가진 것 자체가 너무 귀합니다. 우리 박수 보내주세요. 네. 우리 라미 작가님 오늘 DID에서 강의하시고 또 같이 그림도 그려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좋습니다. 네. 역시 한 달 정도는 고민한 것 같은데 왜 고민을 했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그냥 나 자신이면 되겠구나. 네. 그리고 이렇게 멋진 분들을 아침에 뵙게 돼서 정말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작가님. 네, 고맙습니다. 네, 누구냐고요? 네. 네, 누구? 네, 오늘 두 분 강연이 너무 아름답게 잘 이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순간에서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시고 또 그러면서 내 삶이 정말 즐거운가 그걸 돌이킬 수 있는 정말 굉장한 시간이었고요. 우리 박원재 강사님이 편안함 속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시네요. 드로잉 놀이에서 나도 피카소가 되었다. 모든 것이 작품이다. 오늘 정말 큰 메시지 주셨어요. 라미 작가님 감사드립니다. 네, 같이 사진 한번 찍고 마칠게요.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그리고 그 DID 저자 특강방에 안 들어오신 분들은 저한테 카톡 주세요. 그러면 DID 저자 특강방 오픈 채팅방 보내드릴게요. 그 링크 보내드릴게요. 자, 같이 웃을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에는 여행업에서 오랫동안 계시면서 이런 여행과 글을 쓰신 분이에요. 다음 주 토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라미 작가님, 네, 임충혜 강사님 고마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좋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하셨습니다. 네.